취업 혹은 경력, 대학 진학에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농과대학이라고 표현했죠. 요새는 대부분 이름을 바꿨어요. 농과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환경공학대학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농과대학을 옛날에는 사실 조금 얕잡아 보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에서 가장 소위 이제 커트라인이 낮은 학과가 이제 농과대학인 경우가 많다. 이런 식의 소문이랄지 아니면 그런 인식이 파다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쭉 돌아보니 이게 참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과대학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혹은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요,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 이 판도가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농업국가거든요. 농업 생산량이 단연 많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산업, 관련된 기술,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미국의 주가 50개 주가 있으면 사실은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가장 중요한 생산물이 농산물인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땅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학의 주립대학은 농과대학이 되게 규모가 큽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농과대학을 우리나라에서 농과대학이라고 뭐 이름은 안 쓰지만 그런 환경공학대학이든 아니면 농업 관련 대학을 전공한 사람인 경우에 유학을 가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리가 많아요. 많은 그 인력 수요가 있어요. 미국 대학을 가게 되면요, 한국 아이들을 선호합니다. 한국 아이들이 시니어에 대한,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약간 예의를 갖추려는 경향이 훨씬 뚜렷하게 있더라. 그리고 머리가 좋더라. 영어도 꽤 잘하더라. 뭐 이런 평판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대학에 갔더니 한국 출신 농과 대학원생이 와서 지도교수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데려갔다가 싸움질을 했다. 뭐 그런 웃지 못할 소문도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회가 많고, 그런 농과대학의 대학원에 진학이 되는 경우에 대부분 장학금을 제공받습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뭐 기숙사비 같은 경우도 제공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생활비는 사실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 정도는 제공을 받더라. 그런 사례가 많고요. 일단 가면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확실한 짭을 제공해요. 대학원생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실험,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과제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뭐 토끼를 키울 수도 있고 뭐 양을 키울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특정한 뭐 유전자를 주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균을 배양할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걸 갈아내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에 걸어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을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백질을 추출할 수도 있고 또 요새는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 보니까 유전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학원생들은 그 대학의 교수들한테는 큰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도 많고 연구 기금도 굉장히 풍부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학위를 취득할 가능성도 많고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수가 되기는 어려워도 미국 대학에서는 얼마든지 자리를 얻을 수 있더라. 이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분야가 넓어요. 그러니까 뭐 비료, 뭐 혹은 제초제 이런 화학 분야도, 그래서 농화학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수목, 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수목이 어떤 지형에 적합하냐, 뭐 마찬가지로 나무도 품종 개량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뭐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등 아니면 새로운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학과라고 해서 관련된 기계공학도 큰 수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혹은 농과대학도 관심을 가지고 혹은 적극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